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3월 말까지 주식시장이 좀 더 강했었다가 이제 4월 첫째 주에 좀 주식시장이 주춤주춤합니다. 뭐 빌미가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결국 왔고,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연준에서 긴축을 세게 할 거고, 긴축을 세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게 결국 주가가 주춤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3월 14일부터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3주 정도 주가가 10% 이상 세게 올랐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4월 첫째 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정도의 조정은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분기 같은 경우 전체 숫자를 보면 주가가 5%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5% 정도의 하락은 과거 1929년부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5분기에 한 번 정도 있을 정도가 1년에 한 번 있는 되게 흔한 일이었거든요. 1분기가 되게 변동성도 크고 뭐랄까 저희한테도 괴로움을 많이 줬지만 숫자로만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반대로 말하면 3월 중순부터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월 첫째 주에 나타나는 조정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하고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1분기까지 이 스텝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 드릴 거고, 다만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영역까지 주식이 내려오면 그땐 내가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리스크 관리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달에 예락 저점은 4,200 정도라고 저는 이제 그 월보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근처에 오는 게 만약에 그 근처에 오게 되면은 주식을 내가 사야겠다. 내가 원하는 평소에 좋아하시는 주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약간 주식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월 12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물가지표입니다. 3월 물가지표가 그날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3월 물가지표는 2월 달에 비해서는 1.1% 올라가고요. 작년 3월에 비해서는 8.4% 정도 올라갑니다. 2월 달 숫자가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이었기 때문에 확대되는 거죠. 사실 작년 2월하고 3월 이 물가 상승률이 더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기저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기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는 거에 제 생각에는 시장이 조금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연준의 그 회의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미 긴축을 많이 한다 이런 게 이미 뉴스상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물가가 많이 오른 게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런 뉴스 불안감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날 4월 12일 바로 다음 날인 4월 13일에 JP 모건을 시작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다른 은행들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게 코로나 다음에 주가 반등기에는 항상 이랬습니다. 은행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항상 먼저 하거든요. 은행 실적이 거의 대부분 좋았습니다. 왜냐? 그 전에 잡아놨던 대손이 환입이 되거나 뭐 비용이 적게 나오거나 이러면서 실적이 잘 나왔고 그 덕분에 분기 실적 이 분위기가 확 떴습니다. 아, 실적 좋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확 뜨면서 보통은 실적 시즌의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은행들 실적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센서스를 보시면 2월 말에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은행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전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첫 번째는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 4분기 실적을 올해 1월에 발표할 때
많은 대형 은행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는 진짜 순이자 마진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되게 많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순이자 마진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JP 모건 같은 회사는 심지어 올해 대출을 좀 많이 늘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1분기부터 이 순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장단기 금리 차이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추정치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대손에 대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2월 말부터 어닝이 빠지고 있고 전쟁과 일치합니다. 사실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미국 은행 자산 비중은 찾아보니까 1%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 미미한 건데 미국 은행의 스타일을 보면 미미하더라도 대손 충당금을 공격적으로 잡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시기 2020년 상반기를 한번 보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말도 많았고 힘들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JP모건이 얼마나 대출 관련 비용을 잡았냐면 전체 대출 자산의 2%나 잡았습니다.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 뭐 작년 3분기 숫자까지 제가 보고 온 것 같은데 전체 여신의 0.78%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잡는 이유는 그 다음 분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대손을 잡는 이유가 없어지면 바로 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잡고 아니면은 바로 환입해버리거든요. 이번에도 러시아 관련된 실질 비중은 작지만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대손이나 충당금을 잡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은행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일단 망치면서 시작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 거냐? 그러니까 그 지나고 예를 들어 뭐 4월 말이나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 거냐? 물가는 이렇게 봅니다. 헤드라인이 계속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리고 핵심 CPI는 뭐 비슷할 텐데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제외 서비스 물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심 물가는 에너지하고 농산물 이런 게 빠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물가에도 사실 에너지가 묻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묻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딱 보기에는 서비스 물가가 오른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오른 부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서비스로만 가려면 이 에너지를 제외해서 봐야 됩니다. 참고로 이 에너지 제외 서비스 물가는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4.4%가 올랐습니다. 이 숫자가 만약에 전체 물가 오르는 것보다 덜 오르게 되면 제 생각엔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정말 정점을 지나는 게 확실하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보실 때 그냥 물가만 보지 마시고 에너지 제외 서비스 물가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실적은 1분기가 예상보다 나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은행들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러시아 있고 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비용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좀 길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원가율이 올라가고 안 좋다는 건 맞아요. 근데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택 주식이 빠지는데 이건 이제 소비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의 택 주식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매출 총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원가가 적다라는 거죠. 오히려 투입되는 원가는 적은데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물론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거고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건데 그 부분이 1분기가 끝나고 2분기 가면서 해소가 되면은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실적을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번 주, 다음 주 부담이 있는 건 맞는데 절대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도망가거나 이러시지는 말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가치주를 사자는 얘기의 핵심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치주 사자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주라고 알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경기 민감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기 민감주들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드실 때는 어때야 되냐면 경기 민감주잖아요. 말 그대로
경기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하고 의견을 나누다가 그분이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가치주 사야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경기는 지금 되게 나쁘다고 사람들이 보는데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말이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불안해라고 하실 때 사야 되는 종목은 가치주로 뭉뚱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를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게 생각하신다면 이 경기 방어주는 뭐냐? 그냥 이런 가치주가 아니라 뭐 필수 소비재나 뭐 유틸리티나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가치주로 잡히는 업종들이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PBR이 낮고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가치주라기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가깝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경제가 걱정이 되고 시장이 두려우신 분들이 손대선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2분기 말에 가면 시장이 돌아선다고 하는 분들은 성장하는 주식을 사시면 되고요. 아니야, 한상의 말이 틀렸어. 2분기 경기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불안해. 이런 분들은 가치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 방어주를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얘기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